사실 코로나가 터졌을 당시에 국가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을 하지 말라고 강제를 했고, 이렇게 일을 강제로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가 희생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 다른 선진국들은 대출이 아니라 무료 지원금을 손실 보상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버티게 했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영업자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돈 되는 정보만 가지고 옵니다. 자금 푸는 남자 이몽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는 혜택 또한 많이 개편되었죠. 이러한 정부 기조 속에서 내가 챙길 수 있는 지원 사업은 없을지, 앞으로 어떤 정책이 등장하게 될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라는 말이 있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재명 소상공인 정부 정책 3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대환 대출인데요. 국가에서 자영업자들이 지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코로나 때 직장인은 월급을 받으며 계속 일을 했지만 자영업자들은 강제로 나라에서 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못 번 돈을 자영업자들은 대출로 버텨야 했습니다. 근데 자영업자가 신용도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금융권에서도 직장인에 비해 자영업은 리스크가 있는 업종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받을 때 기본적으로 이자가 훨씬 더 셉니다. 이에 따라 분명 코로나 때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런 고금리 채무를 정리해주겠다는 게 이번 대환대출의 취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하죠. 근데 이게 이전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4.5% 금리에 정책자금으로 대환을 해줄 수 있게 하는 지원 사업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 5천만 원이지 막상 은행 가서 심사를 받으면 은행 직원들은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어찌저찌 해서 심사까지 들어가도 10명 중 9명은 다 떨어지는 게 현실이었어요. 사실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은행 입장에서도 해줘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상품이 아니었거든요. 형식상으로만 있는 제도였고요.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엄청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건지 이러한 지원 조건이나 예산 등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건 공문이 나오고 지원 제도가 실제로 시작되어야지 알겠지만요. 따라서 만약 내가 코로나 때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게 있었다면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나 기업마당 등 정부 지원금 플랫폼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며 대환대출 지원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정책자금 예산 추경입니다. 30조 정도 추경을 한다고 했고, 그 뒤로도 추경을 더 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가 나빠졌을 때 가장 빠르게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자이다 보니 어떻게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영업자들을 살려보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 자금은 크게 2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하고 있는 기업을 더 잘되게 만들어주는 자금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어려운 사업체가 휘청거릴 때 지금 힘들지? 우리가 도와줄게. 이거 받아서 다시 사업을 일으켜봐 하며 도움을 주기 위해 나오는 자금입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정책 자금은 크게든 작게든 이 둘 중 하나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8, 9월까지 가면서 더 알아봐야겠지만 지금 추경이 되는 자금은 선제적으로 어려운 곳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더 많은 예산이 풀리는 감이 있지 않나 추측되긴 합니다. 신용이 낮아 대출이 안 나오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라던가 큰 기업보다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대기업을 상대하는 하청,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숨통을 트일 수 있게끔 해주는 자금이라던가 그런 거 위주로 예산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용점수 839점 미만의 대표님들에게 지원하는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쪽에 추가 예산이 배정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만약 내가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라면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상품이 새롭게 나올지 주기적으로 기관에 전화를 하고 공문을 체크하며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말도 많고
살도 많은 가장 큰 이슈죠. 바로 소상공인 빚 탕감입니다. 이건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뭐 대출을 연장하겠다, 이자를 낮춰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못 갚고 있는 빚을 아예 나라가 갚아주겠다는 거죠. 사실 코로나가 터졌을 당시에 국가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을 하지 말라고 강제를 했고, 이렇게 일을 강제로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가 희생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기 다른 선진국들은 대출이 아니라 무료 지원금을 손실 보상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버티게 했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영업자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못 갚은 대출을 탕감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탕감을 해버리면 대출을 잘 상환을 하고 있던 자영업자들에게 뭐가 되냐는 거죠. 아직까지 이렇게 역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은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은 이재명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 정책 3가지 핵심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